안녕하세요. 소금원장 이우재입니다. 수학 관련 컨텐츠 중에서 가장 흔한 주제가 수학 선행에 관련된 컨텐츠들이죠. 실제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학 선행 관련 내용들입니다. 많은 관련 자료들이나 전문가들의 수학 선행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한 선행 관련 영상들을 한 번쯤은 시청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선행이란 정답이 없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 또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치로 느껴왔었던 올바른 선행의 정의와 주관적인 기준점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고,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세부적인 기준점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연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무계획의 수학 선행에 대략적인 기준이 생기게 돼서 보다 효율적인 수학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선행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논하기 이전에 수학 학습에, 즉 수학 선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학 선행이란 바로 전 과정의 성취도를 전제로 정적으로 정해진 진도가 아니라 개개인에 가용된 수학 학습 시간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인 진도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선행 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행 학습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학 선행이라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수학 선행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능력이 가능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들의 수학 선행은 필요 없다라는 고정된 가치관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없을 정도로 수학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 학습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흔히들 선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2, 3년 정도의 빠른 선행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이전 과정에 완벽한 성취도가 전제로 되어진 빠른 선행이라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3년 이상의 빠른 선행을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 이전 과정의 성취도가 완벽한 학생들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성취도가 완벽한 빠른 선행을 원하신다면 그만큼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수학 학습에 투자하셔야 하고, 시간 투자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주어진 수학 학습 시간에 가능한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올바른 수학 선행 학습의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도 빠르기의 기준은 이전 과정의 성취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이전 과정의 성취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선행이 이루어진다면 수학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과정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진도 속도가 더 늦어지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선행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꼼꼼한 성취도 체크가 병행되어야지만 보다 효율적인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진도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성취도는 낮아지고 다음 과정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클리닉을 핑계로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반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당연히 선행 진도는 늦어지겠죠. 선행 학습은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나 유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그만큼의 노력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지 말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관련 유형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풀어야지만 비로소 원하는 성취도가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 권의 개념서와
또 센이나 마플 같은 한 권의 유형선은 기본적으로 풀리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적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취도를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빠른 진도를 위해서 개념서 한 권으로만 선행학습을 진행하거나 또는 유형서에 나와 있는 짜투리 개념으로 유형서 한 권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학원마다 고정된 진도 프로그램의 틀 안에 아이들을 강제로 밀어넣는 행위가 되고, 이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할 학습 방법입니다. 선행 진도는 여러 번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보다 한 번을 보더라도 확실하고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성취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선행학습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전 과정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언제, 어디까지의 세부적인 진도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두 가지 형태의 선행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선행 방법에 대한 주의할 점인데, 시기적으로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투자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목표만 세워놓고 시간 투자와 노력을 배제한다면 시간에 쫓겨서 이전 과정의 성취도를 간과한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선행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선행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의 선행 목표를 잡는다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행 목표를 잡는 게 효과적인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최소한의 선행 진도는 중3 시작하기 전, 즉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고등과정의 공통수학 1까지의 마무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등 3-1의 단원별 컨텐츠와 고등과정의 공통수학 1의 단원별 컨텐츠가 거의 흡사합니다. 대수과정의 핵심인 수체계,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두 과정 모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을 마무리하고 3-1을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수학 과목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시너지가 생기게 되고, 내신 준비 과정에서도 학습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학 과목에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동반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선행을 시작하셨다면 중2 겨울방학 때까지 고등 공통수학 1을 마무리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더 중요한 건 학생들마다 개개인마다 성취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시간 투자와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학 선행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단원의 선행이던 3-4년의 빠른 선행이던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선행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행학습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것이고, 목표를 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전 과정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올바른 선행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대한민국 수학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정적인 따라하기식 선행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목표 설정과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